우리나라 리츠는 처음부터 그냥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리츠는 첫 단추부터 그냥 쓰레기들을 넣으라고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리츠가 처음부터 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리츠를 가지고 배당 투자가 그럼 불가능하냐? 리츠를 묶은 결국 ETF들을 통해 가지고 리츠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보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이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최 국장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제 다른 분신이 부동산의 전문가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 배당 투자, 뭐 리츠라든가 이런 배당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종종 하셔가지고 올해는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현직 애널일 때 하나은행 고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은퇴 임박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으니까 임금 피크를 치고 나서 아니면 은퇴하고 나면은 요즘에 LG도 희망퇴직 받잖아요. 이렇게 희망퇴직 하고 나서 재취업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창업하거나 부동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오피스라든가 지산, 생숙 같은 그런 비주택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은 다 진짜 처물리거든요. 그 돈 다 날라가. 왜냐면 레버리지를 하고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배당 주식을 하려고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이 배당 주식이라고 하면은 배당주로 유명한 ETF가 슈드가 있는데 슈드를 마치 절대 진리처럼 그것만 추종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은퇴 시점에 필요한 현금 흐름이 얼마일 때 그 현금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랑 포트폴리오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책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볼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 중에 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부동산인데 리츠에 대해서 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리츠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리츠도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코람코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아졌고 외국의 경우에는 상장 리츠가 엄청 많아요. 미국 200개, 싱가포르 40개, 일본 60개. 근데 한국도 25개인데 한국이 왜 리츠 선진국이 아니냐면은 외국은 시가총액도 커요.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도 작아. 그러니까 개인 부동산 대체 투자액의 리츠는 너무 작거든요. 근데 외국의 시가총액은 꽤 크죠. 미국은 이제 트릴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일본만 해도 리츠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리츠가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가 배당을 꾸준히 주고 100% 배당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배당주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리츠의 장점은 그 결산 주기가 일반적인 회사는 1년 단위로 결산하잖아요. 한국은 통상 12월에 결산하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은 요즘에 되게 분산이 돼 있지만은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월이거나 9월 마감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다 12월 결산 마감을 하죠. 근데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배당을 한 번 주잖아요. 배당주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주는 12월에만 월급을 받고 요즘엔 그래도 중간 배당이라 그래서 6월에 중간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결산 배당 한 80% 주고 중간 배당 20% 주니까 6개월 단위로 고정 배당이 총액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월수도 다 달라요. 그냥 누구는 6월, 12월, 누구는 1월, 7월, 누구는 2월, 8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잘 믹스하면 현금 흐름 맞추기가 쉽기는 합니다, 리츠를. 근데 리츠에서 외국 개인들이 다 리츠로 그냥 배당 잘 받는 거 대비 우리는 배당 투자도 어려운데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당 투자도 안 되는 거는 한국 리츠는 저도 한국 리츠 관련한 책을 많이 썼지만은 우리나라 리츠는 처음부터 그냥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 CR 리츠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을 그 리츠에 떠라. 그럼 그 뜬 리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동화시키거나 팔아가지고 기업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IMF 때. 그러니까 한국의 리츠는 첫 단추부터 그냥 쓰레기들을 넣으라고 된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알짜 자산을 거기 넣으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비알짜 자산을 리츠에 넣어라.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리츠가 처음부터 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리츠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는 2019년 말이 되기 전까지는 리츠를 퇴직연금 같은 데 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게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일부 퇴직연금에 리츠를 넣고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리츠가 만들어진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뭐 리츠는 말 그대로 퇴직연금에서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리츠를 가지고 배당 투자가 그럼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리츠를 묶은 ETF들, 리츠를 묶은 결국 ETF들을 통해 가지고 리츠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리츠를 다루는 ETF들을 좀 봤을 때 타이거에서도 국내 부동산 탑10 인프라를 만들었고 코덱스에서는 일본 부동산 리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일본 부동산 리츠 같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리츠는 뭐라고 했죠? 태반이 설거지 리츠라고 했잖아요. 설거지 리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산을 짬짬이로 임대차 계약을 단기에 높게 체결해가지고 실물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펌핑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월에 10억인데 모 회사가 자회사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회사인 리츠에 팔고 싶어. 그럼 모 회사가 임대차 계약 10억 원인데 7년간 15억으로 올려줘요. 그러면은 10억에 밸류에이션 했을 때 뭐 1000억이면은 15억에 밸류에이션 하면 15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 회사가 15억으로 올린 다음에 1500억에 판다니까요. 그러면 그 리츠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리츠가 산 부동산이 원래는 1000억짜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모 회사랑 잘 체결해가지고 1500억이 된 거를 산다니까요. 근데 시장이 멍청이도 아니고 그러면은 리츠가 그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시장에서 그 건물 가격이 1500억이 될걸요? 1000억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결국 리츠의 기준 가격이 5,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이 똥이다 보니까 4,000, 3,000원, 2,000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우리나라 리츠는 다 5,000원 시작했는데 다 이렇게 내려가.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잘 샀다고 해볼게요. 5,000원에 샀는데 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잘 샀어. 1,500억짜리를 1,000억에 샀어. 그러면은 리츠는 올라가요. 한 7,000원으로. 근데 1,000억짜리를 1,500억에 사면서 5,000원 세팅했다. 그러면 3,500원으로 빠지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를 편입한 ETF들은 좋은 성과를 좀 못 내고 있는데 일본의 리츠들을 편입한 ETF는 너무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환해지인데 이거는 결국 일본 상장된 유명한 리츠들 30개 이상을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어서 그냥 ETF로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주당 60원 정도 줍니다. 한 주당 12,000원이니까 주당 60원 월간으로 줘요 심지어. 그러면 12개월 주면 720원에 12,000원 나누면 6% 시가배당 정도를 받는데 이 시가배당이 분배금인데 분배금이 다 그쪽 6% 분배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양국 간의 금리 차로 인해서 생기는 금액도 받기 때문에 분배금이 실질적인 리츠보다 좀 더 높아져서 지금 6%쯤 나오는 건데요. 연초에는 얼마였냐? 1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 대비해서 이게 올 상반기에 살짝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가지고 누적으로 한 15% 수익이 났는데 배당을 이제 한 6, 7% 주니까 지금 한 8%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배금이 6%인데 제외도 그냥 명목 금액으로 한 8%는 올라가지고 지금 일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한 걸 리츠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왜 상승했냐까지 하면 영상이 이제 엄청 길어지는데 일본 부동산 중에서도 도쿄 부동산은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고 오피스가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도쿄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전환기 30년을 거친 다음에 지금 약간 새 성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괜찮은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리츠가 다 안 좋은 걸 비싸게 사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주 가격이 하락을 해서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본 도쿄 부동산은 뭐 한국보다 양호한 임대차 환경 속에서 최근 리츠들의 성과가 도드라지고 있고 이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뭘 많이 갖고 있냐 니폰 빌딩 펀드, 도쿄 리츠, 그 다음에 재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갖고 있고 재팬 리테일 펀드 인베스트먼트 갖고 있고 노무라 리얼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마스터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가시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부동산들 다 리츠로 떠져 있고 그 떠져 있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ETF로 만들어서 환해지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약 6%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을 월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기준으로 이제 괜찮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미국도 여러 가지 성장 리츠가 있고 한국도 많은 리츠가 있는데 이제는 개별 리츠가 아니라 그냥 ETF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는 제가 올해 작년 말부터 내내 봐왔는데 연초에 일본 한 달 살이 하면서도 가서 보고 아 요거는 그냥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은행이나 증권주를 배당주라 생각하시는데 은행도 1년에 배당 2번밖에 안 합니다. 월배당 ETF류는 이런 리츠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커버드 콜 같은 이상한 짭 같은 거 말고요.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배당 투자는 이런 걸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리츠를 왜 설명 안 하냐, 뭐 너 친일파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고점에서 내려가는 구간이고 일본은 30년간 저점이어서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니까 장기적인 업사이드를 봤을 때도 본주 가격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당으로 풀어서 투자하면은 미래 현금 흐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만 다 하기보다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을 잘 믹스하면은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ETF를 잘 활용하셔라. 특히 리츠도 ETF로 활용하면은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